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촐하게 3명이서 합니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왜? 지난 자리에는 저기에 최유화 씨가 앉아 있었는데 아, 이제는 빈 자리네. 성작가라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모셔오세요, 그러면. 네. 정대리가. 장현성 배우가 앉아 있었던 건 그냥 스킵이죠. 기억이 안 나. 아이 뭐 진짜 비교되겠다. 최유화 씨 왔을 때 녹음하는 우리의 통감. 와, 자 한번 들어봤는데 막 시조이가 빵빵 터지더구만. 아, 저희 아내가 그걸 딱 네.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찌질해 보인다, 진짜. 너무 들떠가지고 찌질해 보인다고. 그 정도로 끝났어요? 네.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럼 다행이네. 아, 너무 찌질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멘트 안 드는 게 다행이네. 사겨.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마누라가. 그게 더 슬프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예,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들입니다. 네, 영화 미생 배준입니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아, 맞다. 이거 어필해야 되겠다. 저 다음 주,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저는 미얀마 또 사회공헌 활동으로 출장을 가는데. 이번은 뭐 하러 갑니까? 이번에도 영화 틀으러 가나요? 예, 뭐 똑같은 건데, 그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메가박스 페이스북에서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스리랑카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영상 올렸던데? 네, 네.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 좀 굳이 찾아서 댓글 좀 달아줘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공약거려야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를 얘기를 안 해줬구나. 네. 보기 조금 힘들게 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가? 다큐가 CF가? 아니, 둘 다. 접속하기가? 둘 다? 제가 볼 때, 네. 한 10초 보다가, 네. 그 뒤가 별로 안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CF가 아니면 다큐가? 둘 다. 둘 다 그렇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제 스리랑카 갔다 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나조차도 그 뒤에 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뭐 애가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사연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을 텐데 네. 스텝이 됐든 뭐 거기에 현지 사람이 됐든 네. 뭔가 이렇게 얘기거리가 있으면 그런 걸 주제 이렇게 만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아, 사실 생각이 그 좀 들더라고요. 스토리가 뭔가 스토리텔링이 된다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그리고 사업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좀 한계죠. 그렇지 않으려면 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심지어 연출했던 적도 있어요. 제일 처음 했던 거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연출을 해서 이 영상을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맞는 영상이냐 아니면 그냥 덤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는 거 정도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선택한 문제인 것 같고 네. 근데 내가 이거 구매해 줄 건 아니잖아. 돈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CF를 볼 때마다 황대리가 저런 거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원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루버드 66님, 즐기면서님. 네. 같은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즐기면서로 오셨어요. 네, 두 분이 또 네. 후원을 지난주에 해주셨고요. 후원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약간 딜레마예요. 뭐가? 막 저희가 막 후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네.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늘다가 네. 저희가 또 잠깐 후원 얘기 안 하고 주춤하면 네.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게 왜 딜레마죠? 없는 걸 없다고. 아니 홍보하는 만큼 반응이 있는 거는 자본주의의 그런가요? 기본 아닙니까? 네. 마케팅의 기본. 전체의 품격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품격이 있었나요? 아무튼 일임했으니까 네. 틈틈이 치고 들어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까먹어서 그런데 우리 장혜선 씨 배우 왔을 때 한번 또 하는 걸 또 깜빡했네. 그러니까 노게런티로 노게런티로 치면 그러니까 돈 내고 가라고 할 걸.
장현성 씨가 듣고 후원할지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그럴 생각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커튼콜이 잘 돼야 뭐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 자, 그래서 이번 영화는 저희가 개봉작이기는 한데 네. 재개봉작. 네. 네. 좋은 영화 간만에 정말 좋은 영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조금씩 아쉬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영화 말고 네. 진짜 명작을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때마침 재개봉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션트 네. 1996년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97년도에 개봉했고. 20년 만에 그런 이게 작품인데 20년이 됐군요. 20년 전이군요. 지금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한다고요? 굳이 뭐 메가박스 재개봉이 나서 다룬다기보다는 그렇진 않은데 죽을 뻔했어요. 네. 아니 12시 25분밖에 없어. 새벽 그쵸. 밤에? 밤 12시 25분밖에 없어. 이게 좀 뭐 그런 건데 뭐 사실 뭐 많이 보시면야 시간도 많이 배정되겠지만 영화 자체도 저도 보고 나니까 좋은데 뭔가 지금의 관객들을 많이 끌어올기에는 조금 뭔가 시대가 조금 다른가? 호흡이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길긴 길더라고요. 길죠. 네, 길긴 길더라고요. 네. 근데 뭐 길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나름의 그 기준을 하나 표현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 네. 나를 알아가고 있어. 좋다. 궁금하면 된다. 응. 길든지 짧든지 장르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죠. 궁금하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야기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 거는 2시간 40분이 넘는 영화인데도 네. 네. 계속 시종을 건 궁금하니까. 김프로님이 좋아할 줄 몰랐네, 영화. 그래요? 잘 저 만들어졌으니까. 냉혈한. 쫀쫀한 것만 찾는. 아니 근데 이야기가 궁금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잔잔한 무슨 이런 내용으로 가든 네. 소재가 아주 뭐 작은 거든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가 계속 그 다음 게 궁금하면 괜찮은 맞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궁금했어. 그거를 사회공헌 활동 영상인데 기대하면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돈 들여서 뭐 만드는데. 사건이라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서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 볼 본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개봉했는데 지금 한 3,600명. 네. 안타깝죠. 좀 그렇긴 하는데요. 네. 명작이기도 하고 오래된 영화라 많은 분들이 보셨기는 할 텐데 네. 혹시 이제 너무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네. 안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일단 짧게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I think I was a pilot.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10월 이탈리아 해안의 연합군 야전병원에 전신 화상을 입은 한 군인이 후송되어 옵니다. 독일군의 대공화기를 맞고 추락한 영국인 비행기 조종사. 하지만 이 남자는 자기 이름은 물론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인지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간호장교 한나에게 자신의 조각난 기억들을 조금씩 풀어놓죠. 사실 이 남자는 원래 헝가리 출신 알머시 백작으로 사막 탐사와 지도 만드는 일을 하던 국제 사막 클럽의 회원입니다. 알머시의 애절한 러브스토리와 간호장교 한나의 러브스토리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입니다. Promise me you'll come back for me. I promise. I'll come back. 네. 네. 너무 길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도 길더라고. 그래요. 그냥 잘랐어요. 네. 네. 근데 영화 잘 만들었다고요. 네. 네.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던. 네. 왜 안 봤지? 나 이거 왜 안 봤을까요? 저 대학교 네. 1학년 때인데 안 봤더라고요. 개봉했을 네. 때. 아마 길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지금 영화 보던 때처럼 거의 대부분 영화들이 개봉되면 다 볼 때였거든요. 네. 근데 아마 뭐가 쫑났든지 뭐 바쁜 게 있든지 해가지고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본 줄 알았어요. 초반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초반에 내가 좀 보다가 다 못 봤구나. 뭐 집에서 보려고 시도했다가 네. 그래서 이때까지 본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영화를 놓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같이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인생 영화라 그랬거든요. 인생 영화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고 나니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잘 살고 있냐?
네. 그 머릿속에 왜 대서사시 할 때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배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시대 때 그런 게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그냥 첫 손에 꼽힐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정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쟁 포화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얼마나 하기 쉽고 얼마나 얘기 많이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영화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몇 개 기억 안 나요. 뭐 하나 뭐 이거 말고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대표적인 것 같고 이거면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뭐 그만 어텀먼트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네. 그 외에는 진짜 그 중에 베스트 뭐 클래식이 뭐냐 했을 때는 단연 손가락에 꼽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거를 극장에 개봉할 때 봤었어서 그런지 네. 클래식이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때 한번 다시 만든 거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보면 이게 클래식이에요, 이게. 근데 예, 저는 그게 되게 최신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딱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마스터피스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 아우라? 라고 해야 되나? 진짜 명화야, 명작이에요. 잘 만들어졌고, 재미도 있고, 네. 뭐, 옛날 영화인데,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년 전 영화라, 이렇게 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뭐,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 보이는 게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배경이 그 더 전 옛날이니까, 네. 또 커버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컴퓨터로 봐도 이 필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또, 와,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오래된 영화였나? 싶은 필름 룩에서 나오니까, 네. 와, 이렇게 오래된 영화였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어쨌든 내용이 뭐였지? 뭐 내용을 기억하거나 뭐 대사에 꽂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 그 풍광이 계속 뇌리에서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몇 안 된 영화 중에 그죠. 네. 하나. 요즘 영화들은 스케일이 엄청 커도 예를 들면 닥터 스트레인지, 야, 기가 막혔지 하면서도 풍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그게 뭐가 있었지? 싶은 네. 느낌이 드는 스케일 큰 영화들이 많은데 네. 이 영화는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에서 오는 감동이랄까 그런 게 남아있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멜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뭐 몇 번 많이 이야기해와서 멜로 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작 중에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 절절해지고 먹먹해지는 영화가 뭐가 있었나. 그게 멜로로 한정짓지 않아도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나서도 뭐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를 포함해서 제가 올해 경험하면서 본 영화 중에 이렇게 가슴 먹먹한 거 사실 올해 베스트로 로스트 인 더 더스트를 제가 얘기했는데 네. 바뀌었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 같은 사막인데 차이가 좀 나지 이게. 조금 이게 뭐 옛날에 개봉했으니까 올해 최고에 꼽지는 않겠으나 올해 본 것 중에 최고로 꼽으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황대리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1997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1996년도에 개봉한 작품이고 재개봉했습니다. 11월 30일에 재개봉을 했고 메가박스 단독 개봉인데 메가박스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간대에 많이 배정이 돼서 이렇게 소개도 보실 수 있을까? 또 찾아봤더니 왓챠와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파일도 잘 안 돌아다니던데. 네. 알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극장 가셔서 이거 보고 거기 앞에 나오는 그 시네마 천국 스리랑카 광고를 보시고 황대리가 저런 거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러닝 타임이 길다 얘기하는데 162분이에요. 네.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인데 그게 뭐 찾아보니 감독의 1차 편집본은 4시간 10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감독의 뭐 첫 번째 편집본 다 보통 긴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4시간 10분짜리를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몇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화가 너무 좋은데 물론 이제 더 길었을 때 버전이 더 나은지는 확실할 수 없으나 단언컨대 나는 더 긴 버전도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들 중에 한 편이 아닐까. 네. 진짜 4시간 10분짜리 원래 디렉터스 컷 이렇게 유명해지면 디렉터스 컷이라고 나올 법도 한데 있는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다음에 또 보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버전으로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뭐 긴 시간이 아까울 만큼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은 안소니 민겔라 감독입니다. 1991년도에 유령과 사랑이라는 영화로 입봉을 하신 것 같고
미스터 원더풀이랑 네. 그다음 작품이 잉글리시 페이션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세 번째 영화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알아보고 놀랐는데 저는 이게 되게 후기작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작비가 2,700만 불이에요. 결코 많지 않은 돈. 굉장히 적은 돈으로 찍었는데 사실 그런 사이즈가 느껴지지 않는 대서사시로 다가오는. 그래요? 난 느꼈는데. 돌아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요. 돌아보면 되게 싸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게. 왜냐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쵸. 사막 그 항공샷. 풍광 말고는 스케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비행기도 뽀개고. 전쟁을 배경인데 전쟁이 잘 안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이펫에서 이중 생활 한 20분 분량의 돈으로 찍었다고 하면 놀랍긴 한데. 놀라운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많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잉글리시 페이션트 다음에 리플리. 리플리도 좋아하는 영화. 네. 그다음에 콜드 마운틴. 네. 그다음에 이 영화는 제가 몰랐는데 브레이킹 앤 엔터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지 않은 필모를 남기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요절하셨어요. 그래서 뭐 50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과다출혈로 돌아가셔서 되게 굉장히 54세 나이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8년도 네, 예. 안타깝습니다. 제작을 뭐 더 리더, 네. 책 읽어준 남자 이런 거를 또 네. 제작하셨더라고요. 참여한 마이클 영화 클레이튼. 중에 되게 주목할 그 괜찮았던 것도 많이 있고 출연작도 있고 막. 네, 맞습니다.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텀몬트의 단역으로도 출연하셨네. 뭔가 취향이 고풍스러운. 나인이라는 영화도 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인이 예전 고전 영화 8과 2분의 1을 미국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옛날 고전 클래식 영화에 대한 약간의 그런 향수가 있는 그런 게 분이 아닌가. 있는가 봐요. 네. 화면 룩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 톤이? 네네. 네네. 리플리도 비슷하고. 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리메이크작이거든요. 아랑드롱의 그쵸. 네. 대표작을 리메이크한. 거기 나오는 주드로가 정말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나오거든요. 리플리에서. 네, 와 거기에 나오는 또 이제 그 누구냐 그 맷 맷 데이먼. 데이먼도 이게 뭐 맷 데이먼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자기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역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리플리의 자기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태양 가득히 아랑드롱에 비하면 사실 뭐. 꼴뚜기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알랑드롱이 네. 어쩔 수 없죠. 이 아랑드롱이 가만 서 있어도 위험해 보이는 아우가 눈만 깜빡해도 다 막 가위 눌릴 것 같고 막 이런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근데 이걸 리메이크한다고 했었는데 리플리를 봤는데도 이것도 사실 거의 클래식에 가깝다 네. 생각이 들 만큼 연출을 잘했더라고요. 리플리도 그렇고 잉글리시 페이션트도 그렇고 콜드 마운틴도 그렇고 이 감독 만드는 영화는 풍광이 계속 기억에 남고 그 네. 풍광에 주는 정서와 주인공의 정서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뭐 대작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오롯이 살아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루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평단에서도 많이 상을 받았고 뭐 대표적인 게 아카데미에서 9개 부문에서 수상한 뭐 그 해 대표작이죠. 싹쓸했죠, 뭐.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카데미 시상식 되기 전에 이미 얘가 다 쓰겠구나라고 점쳐지는 때가 있어요. 네. 기억나는 게 이제 타이타닉 개봉했을 때. 네. 타이타닉 개봉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스카 무대가 배였어요. 뒤에 타이타닉이 서 있던 걸로 뭐 갖다 때려 붙겠구나. 막. 그리고 안 줬어야 더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받은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받았으면 이제 정을 찍은 거고 그 외에 뭐 미술, 여우조연, 음악, 음향, 의상, 촬영, 편집. 뭐 메인을 다 받은 주제가 빼고 다 받았네. 그리고 이제 후보로 올랐던 거는 이제 각색, 그다음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남주여주가 상을 못 받았어요. 좀 묘하긴 한데 어쨌거나 작품으로서는 그 해 오스카를 싹 쓸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제 스리랑카계 캐나다인인 이제 작가 마이클 온다체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그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 민겔라 감독이 다른 영화를 찍고 있을 때 그 뉴욕에서 이 책을 펴고 그 한 자리에서 이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감독한테도 엄청나게 감동이 있었던 원작이었던 것 같고 제작비는 2,700만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800만 불의 수익, 전 세계적으로는 2억 3천만 불. 그냥 막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런 엄청난 흥행도 성공했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통합 전산망이 되기 전이니까 서울 관객 3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뭐 많이 봤어도 한 100만 명 봤을까 싶은데 지금 개봉해도 한 3천 명 정도 보는 걸 봐서는 한국 관객한테 유독 사랑받지 못한 영화가 아닌가. 또한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으나 누구나 포스터도 알지만 본 사람은 별로 없는 전형적인 작품이라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봤더니 안 봤네? 왜 안 봤지? 싶었는데 간만에 발견한 굉장히 좋은 영화. 그러면 이제 뭐 영화 좀 봤다. 그래서 뭐 클래식을 섭렵하고 있다고 막 손가락을 꼽을 때 꼭 한번 짚어줘야 될 그런 바이블 같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첨언을 해보자면 소설은 절대 영화되기 힘들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대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풍광과 자연과 이 대서사시 멜로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영화를 한 번씩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안 될 거다. 영화가 작가가 단언을 했었던 건지. 왜요? 너무 커서 스케일이? 복잡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도 계속 그 약간의 미스터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책으로 읽을 때는 이제 독자들이 이제 몰입해서 거기 푹 빠져서 이걸 보겠으나 이게 그냥 대충 찍으면 사실 단순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푸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영화로 볼 때 사람들이 영화하기 쉽지 않을 거다. 아마 그래서 각색상을 저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게 후보로 올라와 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안소미 밀 감독이 그래서 이걸 내가 영화한 것 자체로도 나는 너무 즐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감독 자체도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영국에서 TV 시리즈 작가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 땀 한 땀 대사 하나, 편집 하나 이게 그냥 철저한 계산 안에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정말 마스터피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는 내내 그걸 느끼는 재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야, 근데 관객이 너무 없어서 밤 12시 반 영화를 끊고 들어가서 새벽 3시 20분에 나왔는데 제가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봤는데 천안 메가박스에서 봤어요. 일이 있어서 이제 천안에 갔다가 밤에 이제 모처럼 가서 보자 그랬는데 당연히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야, 한 명 왔더라. 후드티를 쓴 남자 관객이 젊은 친구인데 혼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가더라고요. 뭐 그분도 뭐 모르지만 아마 봤었을 거예요. 이미 본 거를 극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그렇지는 않던데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되게 연배가 좀 어려 보이던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금 길어서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제 졸려가지고 뭐 그냥 물리적으로 조금 졸려서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 그 앞에서 본 친구가 시네마스터 청취하면 재밌겠다. 댓글 남겨주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다고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극장을 찾아가서 보기에는 초반에 좀 뭐랄까 전반적인 호흡 자체가 요즘 시대에 개봉하는 영화들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구나. 이게 뭐 그때 만들어진 영화들 특히 또 거장 감독의 대작으로 취급받는 영화들을 보면 저는 공통적으로 느꼈던 심상인데 요즘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뭐랄까 타이밍을 되게 앞에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쌓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빵빵 터트려준다는 그 호흡을 얼마나 잘 텐션을 잃지 않고 가져가느냐. 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도 그렇고 90년대 만들어진 뭐 그 외에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보면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저도 처음에 보는데 앞부분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감정이 서서히 고조시키니까 이 나도 익숙하지가 않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뭐 좀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 시간이 쉽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쉽게 딱 시도하셨던 분들은 초반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영화들은 대부분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시간이 짧고 예전 영화들 중에는 유독 그 시간이 긴 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많고 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압축하고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이걸 다 내가 겪은 것처럼 느끼게 해준 최적의 매체인 것 같은데 요즘 영화들이 재밌지만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몰입감과 실제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영화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뛰어넘으면서 엄청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화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다. 근데 궁금했던 거는 이런 거를 그래도 어차피 한 번 배정할 거라면 네. 저녁 시간이나 뭐 낮 시간이나 이럴 때 배정하는 거는 어렵나요? 사실 뭐 코엑스 시간표를 예를 뭐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을 찾는 관계 제일 많은 코엑스를 기준으로 하자면 주말에 좋은 시간대 한 두세 번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단적 결과적으로 그 뭐 재개봉하는 영화관 입장에서도 처음에 딱 틀었는데 반응이 딱 좋으면 당연히 좋은 시간 많이 배정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영화도 처음에 그렇게 좋게 배정을 했으나 많이 안 보니까 안 봐서. 네, 안 봐서 많이 줄여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극장에서 한번 보면 새로운 체험이 될 만한 영화인데 굉장히 만족했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클래식한 영화들은 뭔가 몰입해서 거기 딱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라기보다는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이랑 같이 어떤 세월을 보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럼 시간을 좀 버텨야 된다. 네네. 그 시간을 같이 좀 버티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영화가 끝났을 때 내가 사실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얘와 같이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서 오는 충족감? 요즘 영화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감동이 있다. 혹시 이거를 줄였으면 2시간이나 2시간 안쪽으로 줄였으면 지금 같은 여운이 남아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줄였으면 안 됐을까? 러닝 타임이 길어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야기 한 개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2개가 계속 같이 가다가 그 2개가 만났을 때 비로소 뭔가 이야기가 정리되는 느낌인데 이거 그냥 하나로 그냥 편집을 아예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능했을까? 지금의 여운이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덜어내고 뭐 주인공 하나에 집중했다 그러면 좀 영화 이야기가 단조로워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환자가 들어왔는데 네. 환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 간호사의 간호사의 얘기가 얘기가 있는데 있고. 네. 그걸 이제 교차해서 계속 이렇게 네. 보여주다가 나중에 그게 이렇게 딱 갈무리 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은 비중으로 막 줄어들었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는 얘기가 되거나 네. 한쪽만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알싸한 기분이 네. 안 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총체적이다고 하는데 뭐 일단 문학에서 보면 약간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보고 사람들이 총체적인 문학이다고 뭐 이런 말들을 간혹 하던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굵은 사건을 막 달려가는 몰입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걸 빌미로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어지는 대화씬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 메인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얘의 캐릭터가 굉장히 묘사가 철저하게 되면서 사실은 큰 이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들로 자꾸 곁다리로 빠진다거나 하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뭐 이렇게 산만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이 큰 줄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장가지들에서 오는 깊이 있는 대화나 통찰을 이 책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다니 라는 느낌을 줄 때 우리 이제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영화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이 곁다리들에서 어느 걸 취합해서 뭘 좀 덜어내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러닝타임을 좀 줄여보자라고 했으면 리듬이 빨라졌을 텐데 그랬다면 아마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쉽게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게 플래시백 많고 교차 편집 많으면 그런 영화 중에 재밌는 거 못 봤다라고 너무 쉽게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하기가 힘든 거고 거기서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이룩하는 성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시간의 앞뒤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좌우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얘기하다가 오른쪽 얘기하다가 점점 좀 모아져서 가운데 얘기로 마지막에 모였을 때 그게 관객한테 전달되는 메시지의 힘이란 거는 되게 뭐랄까 진짜 관객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것도 계속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전혀 네. 다른 이야기 2개를 네. 이렇게 진행하는데 야 계속 궁금하다니. 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영화를 다시 보면 또 깨달아지는 미덕이 있죠. 내가 분명히 사실 그런 방식 자체가 친절하게 설명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보게 됐을 때 이게 한 땀 한 땀 이게 이야기가 채워지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각색이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고 그 영화 돼서 또 더 훌륭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단적인 얘가 그냥 첫 컷이에요. 첫 컷. 첫 컷 보니까 이 영화 멋있다 싶은 느낌을 주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싶었는데 저는 글씨인가 처음에는 그 호자 쓰는 줄 알았어. 개집여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호자인가? 뭐야, 뭐 오리엔탈리즘이야? 뭐야? 근데 맷집 있는 것들의 향연이랄까. 사실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데도 충분히 전쟁의 참상과 그 사막의 분위기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컷 한 컷 찍은 컷들이 지금 봐도 뭐 의상이나 분장이 어색할 수는 있으나 그 회화적인 느낌은 전혀 낡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뭐 그게 정말 연출력의 승리 아닌가?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보고 화제가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거장 대배우의 반열에 든 분들의 풋풋한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배우들 몇 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단 볼드모트가 나와요. 볼드모트. 해리포터의 볼드모트가 나와요.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 이 주인공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인데. 반응을 못했어. 해리포터를 안 봐가지고. 해리포터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이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전시 화상을 입은 환자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볼드모트예요. 볼드모트가 그 얼굴이 이렇게 약간 진이겨진 약간 그런. 아무튼 이상한 농담 해봤는데 안 통하네. 볼드모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그 지배인으로 나오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찾아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확실하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보면 다 아는 배우니까요. 저는 고블링이 계속 보여가지고. 고블링이요? 스파이더맨의 고블링이 나오잖아요. 원래 대포. 고블린을 그의 필모가 고블린으로 점철되다니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아니요 플래툰 주인공이 됐으면 더 저는 근데 뭐 다른 좋은 영화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그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밉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초록색 막 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던 그 친구 아버지. 그게 되게 밉상이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잘 쉽게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거기 언제 이제 콜린 퍼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콜린 퍼스도 그렇고 조지 클루니도 그렇고 정말 찌질하게 나와. 나이 들고 나서 뭔가 배우 얼굴이 돼가는 느낌을 주는 배우가 있어요. 뭔가 중후함이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콜린 퍼스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는데 지금이 홀랐구나. 그러니까 지금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걔도 너무 멋있게 나와버렸으면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놨겠지. 둘을 같이 세우려면 얘를 선택할 수 있게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풋풋했던 적이 있던 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때 처음 찾아봤을 때 극장에서 했을 때 봤을 때는 정말 귀엽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줄리엣 비노시가 저렇게 귀여운 배우였나?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맡아서.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여주인공을 맡은 분인데 제가 이 뒤로 그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 별로 없는지. 98년, 99년작 정도까지는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리슨 포드하고 같이 찍은 작품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크게 회자됐던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작품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딱 각인된 그런 영화는 다시 못 찍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이 시기에 아마 같은 해였을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도 같은 해였나? 그 다음에였나? 바로 개봉을 했었거든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보다 먼저 있네요. 그게 같은 해긴 한데 같은 해거나 아니면 일찍 개봉 비슷할 때 이 두 명작에 등장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우와, 이 배우는 누굴까? 그랬는데 그 뒤로는 별로 못 근데 사실 봐서. 딱 보면서 이제 되게 얼굴에서 고전미가 느껴지는 그런 네.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시대극이 아니면 좀 개성을 살리기가 좀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은 드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크리스탄 스콧 토머스를 라는 배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남자 배우로서는 매튜 맥커너이라는 배우가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폴 뉴먼이 환생했다고. 미국이 정말 고전적인 헐리우드 이 연기파 멋진 헐리우드 스타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 뒤로 굉장히 소비됐거든요. 뭐 저 가벼운 멜로 영화나 이런 걸로 소비가 되다가 근래 들어서 한 4, 5년 사이에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들의 주연을 하면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배우로 돌아왔는데 링컨 찰리타는 변호사? 네. 맞나요? 네. 인터스텔라, 머드, 뭐 그리고 뭐 미드로는 뭐 트루 디텍티브 뭐 이런 데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더 깊이 있는 배우로 됐는데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도 약간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었는데 처음엔 지금 좀 약간 그냥 소비되고 잊혀진 배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황 대리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멜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멜로 영화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멜로 영화라 그러면 젊은 남녀의 사랑 얘기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대상이 됐든 뭐 어떤 상대방이 됐든 이렇게 뭔가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약간 불륜 얘기니까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좁힌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날 좋아하지 않느냐.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잊혀진 사랑에 대한 뭐랄까 회상에 좀 집중한 영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 이 영화 한 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뭐 젊은 남녀 이야기도 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멜로라는 이름 하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이게 뭐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이 멜로 영화를 잘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매번 느끼는 거는 모두가 자기만의 멜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모두가 다 누구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고 누가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하는 멜로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내 사랑이 제일 절절한데 네가 감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쉽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영화들을 보는 재미 또한 굉장히 기대하게 되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그런 면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가 싶습니다. 저는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 고전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면 혹시 안 보신 분들 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그렇다고 막 40년대작, 뭐 50년대작 이런 거를 갖다 보면 호흡이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오니까 이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 전인데 다루고 있는 얘기는 40년대 얘기니까 뭔가 그 고전에 대한 느낌도 나면서 또 내가 알던 배우 옛날 모습도 보이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어서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전 완전 진짜 흑백으로 가는 고전의 그런 멜로 영화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이거 것 보고 같아요. 나니까 에수나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 호흡도 감당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영화를 보고 만족했으면. 그 저는 간만에 눈이 너무 편한 느낌. CG가 없잖아요. CG 없나요? 그런가요? CG가 특효는 있었겠지. 처음에 그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건 CG 아닌가요? 아닌가? 근데 CG로 할 법했는데 진짜 찍었구나 싶은 건 비행기 막 추락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서 찍었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저는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게 그냥 다 진짜다. 그냥 아름답게 찍었다. 아름답게 만들려고 뭘 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놓고 찍었다. 여기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보시기가 극장 가서 보시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맘 먹고 한번 챙겨가지고 좀 보시거나 아니면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보실 수 있다면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2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